아니 사실 저도 당장 그 전날에 금 1kg를 샀었거든요. 근데 당일날 뉴스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600만원 이상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순금입니다. 이번 주 금과 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컸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출렁일 때면 누구나 당혹감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자극적인 전망으로 불안감을 드리기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차분하게 짚어보고 앞으로도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한마디로 강력한 경제 지표가 지정학적 불안감을 압도하며 시장의 기대를 뒤흔든 시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 초중반 분위기가 정말 괜찮았는데요. 제가 쇼츠로도 급하게 전해드렸지만 달러가 잠깐 주춤하니까 이때다 하고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왔었습니다. 보란듯이 5,000달러 고지를 다시 탈환했는데요. 오전에 한번 뚫었다가 잠시 밀리는가 싶더니 오후에 다시 5,000달러 이상으로 돌파를 하였습니다. 달러가 주춤한 틈을 타서 매수세가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우리 중국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쓸어 담았던 그 큰 손들이 여전히 시장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고요. 작년에만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골드바 금화가 무려 432톤, 전 세계 물량의 4분의 1을 삭슬했다고 하는데요. 둘째는 산업용 금속 이슈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생산을 줄인다고 하니 니켈 구리값이 뛰었죠. 그러니 산업재 성격이 강한 우리 은도 형님들 가는데 나도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따라 올라갈 폼을 잡았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이란 전쟁 이슈도 있고 중국도 사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기대됐었죠. 인도네시아가 니켈 생산 할당량을 확 줄이면서 니켈 값이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구리에 이어 니켈까지 주요 산업용 금속들이 줄줄이 공급 부족인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구리와 니켈 같은 산업용 형님들이 공급 쇼크로 뛰기 시작하면 같은 섹터에 묶인 은도 희마추기를 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시세가 떨어지며 예상을 빗나갔어요. 아니 사실 저도 당장 그 전날에 금 1kg를 샀었거든요. 근데 당일날 뉴스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600만원 이상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날 뉴스가 바로 미국의 1월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뉴스였는데 시장은 대략 7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을 예상하며 이제 경기가 좀 쉽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그 숫자가 2배에 달하는 13만 명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온 겁니다. 실업률 역시 4.3%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입증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식기는커녕 너무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내심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이렇게 경제가 튼튼하니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발표 직후 단 1초 만에 차트가 곤두박질 치던 그 다급한 분위기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가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 즉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불안도가 올라갔었죠. 보통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쟁의 공포보다 고금리가 오래갈 것이라는 공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데도 금값이 떨어진 이유는 시장이 감정이 아니라 이자라는 현실적인 요소에 먼저 반응했기 때문인데요. 금과 은은 들고 있어도 이자가 붙지 않은 자산이니까요. 반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달러나 채권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금값이 잠깐 눌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 불안이라는 상황보다는 고금리 지속이라는 악재의 영향력이 컸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은의 경우 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8.5%나 급락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은이 가진 산업재적 성격과 화폐적 성격이 동시에 타격을 입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이 과열을 조금 식히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는 기대가 예전만큼은 크지 않아서 가격이 아래로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금 투자 자체는 보통 장기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가격 등락은 시장의 소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채 수준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금과 은의 안전자산 매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남아있는데요.
지금처럼 안개가 짙을 때일수록 차트를 보면서 1위 1비 하시기보다는요, 내가 왜 이 자산을 선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재테크 방식에 대한 확신을 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투자는 전략도 있지만 멘탈 싸움의 영역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만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과 은이 많이 화제가 돼서 이번 기회에 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이 순간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하기도 하고요. 멘탈이 좋은 편은 크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본 적도 사실 많았었고요. 저는 주식, 코인 이런 거 저런 모든 투자 자산을 다 돌고 돌다가 지금은 금 투자의 비중을 늘렸고요. 지금 금 투자가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가 어느 정도의 불안은 있지만요, 멘탈이 조금 약한 저에게는 금이 그나마 제일 큰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흐름을 조금 길게 볼 수 있고 투자하다 보면 금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금은 참 매력 있는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 호재를 굉장히 많이 봐야 하지만 은과 금 같은 안전자산은 거시적인 것을 보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올해 들어 금 이슈를 보고 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같이 금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 투자를 마음먹으셨다면 저와 함께 금을 모으면서 뉴스도 보고 시장도 분석해보면서 금에 대해 알아가면 더 재밌게 자산을 증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정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매일 시세를 알려주는 단톡방 스레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도 금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투자하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기보다 같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면서 정보도 나누고 즐겁게 금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소식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감사합니다.